안녕하세요. 오토기어 김정윤입니다. 요즘 그 댓글이나 그리고 또 간혹 가다가 메일 보내실 때 토요타 3년 안에 망한다면서요. 언제 망하나요? 뭐 이렇게 혹은 또 2023년도 상반기에 토요타가 2조엔 뭐 엄청난 이익을 거두고 있는데 영업이익을 이거 뭐 망한다는 회사가 뭐 이런 아마 이 컨텐츠 보시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제목을 잘 보세요. 세계 1위 3년 본다. 세계 1위 자리 지금의 지배적인 1년에 1000만 대 정도의 차량을 판매하면서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지금 뭐 아주 토요타가 괄목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시총도 테슬라에 의해서 2위입니다. 그러니까 토요타가 뭐 앞으로도 계속 지배적으로 자동차 회사를 이끌어 나가고 지금 3년째 1위를 고수하고 있는데 제가 이 영상을 올렸던 시점이 1년이 조금 지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3년을 본다 그랬으니까 2023년, 2024년, 2025년 딱 뭐 요 정도 유지할 수 있겠고 그 이후에는 좀 힘들 것이다. 이렇게 내다본 거예요. 왜 그렇게 봤는지는 그 내용이 너무나 자세하게 나옵니다. 토요타가 정말 용의주도하고 기술에 집착하고 그리고 대중차 시장에서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지도를 바꿔놨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렸던 단일 모델하면 코롤라입니다. 거의 4,500만 대 이상 판매가 됐고요. 뭐 캠리를 비롯해서 도시명 SUV 모노코크 방식으로 제작된 최초의 도시명 SUV입니다. 스포티지 1세대가 91년도에 발표가 됐는데 이거는 라디온 프레임이기 때문에 도시명 SUV로서는 사실 최초의 개념이었는데 유니바디 형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다 유니바디 형태의 도시명 SUV가 대세를 이루고 있으니까 이런 방식으로는 라브4가 최초고 이 라브4가 1년에 100만 대씩 팔아치웁니다. 코롤라와 함께 각각 뭐 100만 대, 90만 대 엄청난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 하이브리드 1997년도에 최초로 출시를 했는데 이게 68년도서부터 사실은 프로젝트에 들어가서 30년 만에 완성시킨 정말 의지의 불굴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제조사입니다. 하지만 토요타는요, 이 하이브리드 전략에 매몰돼서 전기차 시장을 거의 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이브리드에 전기 모터 배터리 BMS 기술이 들어가 있으니까 전기차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본 거예요. 하지만 하이브리드는요, 이 C레이트 영역 자체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는 완벽하게 다릅니다. 특히나 풀 하이브리드는 1.3에서 1.5kWh의 배터리 용량을 가지고 적게는 50마력, 높게는 한 8, 90마력의 전기 모터를 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고방전 환경이에요. 전기차는 1시에서 2시 사이, 높아봤자 한 3시, 4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BMS 자체도 완벽하게 다르고 셀의 구조, 설계도 다릅니다. 전혀 다른 영역이에요. 전기 모터의 출력을 내는 특성들 이런 것들도요. 하이브리드는 어시스트 용도거든요. 하이브리드에 맞게 보조 동력원으로서 작동을 하는 거고 전기차는 내연기관 아이스 엔진이 없습니다. 전기 모터로만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배터리에 저장된 전력만으로 전체 이동 거리를 커버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터 제어라든지 인버터 제어 그리고 배터리 BMS 제어 열관리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한때 토요타가 전기차 관련된 특허가 전 세계 1등이다라고 하는 건 하이브리드의 특허까지 다 포함시켜서 그렇게 계산을 한 거예요. 그걸 우리나라 언론에서 그냥 그대로 받아 적은 겁니다. 그래서 토요타가 하이브리드 전기 모터 배터리를 정말 잘 다루는 그런 특허를 엄청나게 가지고 있으니까 전기차 시대에는 뭐 땅 짚고 헤엄치기겠는데 라고 했는데 EV 테슬라가 시작한 전기차 그 이전에도 전기차는 EV1이나 뭐 다양한 형태로 대중화가 시도가 됐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서 깃발을 꽂은 건 테슬라였어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새로운 형태로 미래 모빌리티를 이제 이 전기차가 지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선보인 전기차는 토요타가 그동안 하이브리드에서 해온 방식이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전기차 다시 한번 테슬라가 가져온 새로운 혁명의 전기차로 상품화를 하려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하이브리드도 30년 준비했는데 전기차도 얼마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슬로우 스타터예요, 토요타는. 기술을 하나 해야지 하면은 관련된 기초 분야부터 시작을 해서 수백 번, 수천 번의 시행착오를 다 극복해 가면서 완성화된 기술을 만들어내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비로소 이런 게 나왔습니다 라고 하는 게 토요타 스타일인데, 자기들이 전기차 시대에도 하이브리드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완벽하게 다른 제어, 완벽하게 다른 기술의 전기차가 테슬라에 의해서 이제 대중화되게 생겼거든요. 그러면 이제 A부터 Z까지 하는데 어떻습니까? 토요타는 아무리 못해도 10년 이상의 준비 기간과 개발 기간, 그리고 그 기술이 숙성되는 기간을 거쳐서 제품화를 해오던 그 이전의 토요타의 루틴대로라면 이 갑작스럽게 전기차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BYD와 합작해서 설립하고, 그래서 이제 BZ4X를 냈는데 뭐 스펙도 다 딸리고 효율도 다 떨어지고 주행하다가 바퀴 빠지고 망신을 좀 많이 당했죠. 이렇게 급조를 해서 낼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 자체를 토요타는 그동안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고, 토요타 아키오가 16종을 가지고 쇼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신임 사토 사장 체제에서도 또 다른 디자이너로 갖고 와가지고 막 이런 거 낼 거야, 저런 거 낼 거야. 기존에 선보였던 16종은 온데간데 없고 10종이 다시 추려졌고, 랜드크루저를 비롯해서 렉서스 컨셉트 카드 보면은 이전에 못 봤던 디자인을 새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돼서 완성화 된 게 아니라 이렇게 앞으로 할 것입니다라고 그냥 서둘러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미국의 배터리 시장만 해도 거의 18조 8천억 원이 투입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과도 엄청난 수주 계획을 맺고 배터리 부분을 강화하려고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전기차 시대 빨리 안 와. 전기차가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우리 하이브리드가 당분간 지배할 거야 라고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는데 속으로는 지금 타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영상에서 지금 뭐 3시간 가까운 영상에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미래를 위한 전기차, 차세대 모빌리티를 위한 준비가 안 돼 있다. 근데 이 토요타는 토요타의 탄생서부터 발전해왔던 역사를 제가 앞부분에 쭉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관련된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다뤘던 이유가 뭐였냐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는 미래 사업에서 토요타가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가 그 기업 내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 시대의 토요타의 미래 모빌리티 사업은 하이브리드가 무너지면 대안이 없습니다. 그 대안을 준비했던 게 전고체였어요. 전고체는 2010년서부터 꾸준히 준비했습니다. 쌀알을 쥐고 있으면 우리는 밀려나지 않을 것이다. 전략은 주요했죠. 하지만 전고체가 그렇게 쉬운 형태가 아니었어요. 왜? 전고체는요, 여러분들이 토요타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형식이라고 보시겠지만, 노벨상 타신 분들 있잖아요. 2019년에 휘팅엄 교수님, 굿이너프 교수님, 그 다음에 아키라 교수님. 그 중에서 이제 휘팅엄 교수님이 최초의 메탈 전극, 일렉트로라이트, 전액은 액체지만 전극을 메탈로 해서 밀도를 높이는 기술을 최초로 고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황화 티타늄으로 리튬 전지를 개발을 했는데, 이걸 개발한 배경도 참 재밌는 게 1차 오일 쇼크가 오니까 기름값이 막 5배 이렇게 치솟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름을 사용하는 건 너무 불안정하다 그래서 자동차 업체들이 투자를 해서 전기차 이제 만들어야 되니까 배터리 중에서 가장 강력한 배터리를 한번 개발해보자 해서 나온 게 리튬 배터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해액만 액체였지, 그 전해액을 고체로 바꾸면 지금의 전고체 형태였어요. 그런데 이걸 왜 상용화를 못했냐면, 메탈 전극에서 덴드라이트가 발생을 하면 그 메탈 전극의 스파크로 인해 너무나 불이 잘 나는 겁니다. 그냥 실험실이 계속 터지고 불나고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비용도 황화 티타늄 너무 비싸고 전이차에도 이제 2볼트라서 이거 좀 개선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구디너프 교수님이 전이차 4볼트로 산화 코발트로 해서 개선을 했는데 역시 전극이 메탈 전극이니까 불이 잘 났거든요. 이걸 해결한 게 아키라 교수님이 흑연을 사용해서 불이 나는 문제를 해결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렉트로라이트 자체가 전액이 이온이 아무 데서나 전자를 방출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이 전액이 문제예요. 왜? 이거는 육브라 인산 리튬과 솔벤트, 첨가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덴드라이트로 인해서 분리막에 구멍이 나서 캐스토드 에너드가 닿아서 스파크가 일어나면 전해액에 불이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는 건데, 그러면 이 전해액을 고체 방식으로 해서 고체 전해질로 바꾸면 불이 안 나지 않냐라고 해서 다시 개발이 들어간 게 전고체고, 그래서 다시 메탈 전극, 고체로 이루어진 전해액으로 하자. 2010년서부터 도요타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한 7년 정도 개발을 하다가 2017년도에 이제 대충 결과가 나올 것 같으니까 발표를 하고 15조 이상 투입해서 배터리 지도를 바꾼다라고 한 건데, 이게 지금 2017년도에 발표한 이후 6년이 지났는데도 기약이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전체 개발 기간으로 보면은 지금 거의 13년 이상 된 거예요. 토요타는 사실 이렇게 준비를 해야 하이브리드 같은 작품이 나오는데, 전기차는 하이브리드만 믿고 준비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에 와서 준비를 한다 그러면 토요타는 결과를 내려면 최소 10년은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0년 동안 테슬라를 비롯한 다른 기업들은 놀고 있습니까? 자고 있어요? 그러면 2세대, 3세대 더 혁신적인 그런 전기차와 기술들이 더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선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차세대 모빌리티로 시장이 전환이 되면 토요타는 지금의 시장을 선도하는 1위 자리를 지킬 수 없다. 이게 골자예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전기차가 대중화가 폭발 시점에 이르러서 이제 신차를 사면 전기차 사야지라고 생각하는 시점이 대략적으로 저는 2026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 2026년도가 이제 도래돼서 시장의 분위기가 반전이 되면 토요타는 1위 자리, 시장을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지금의 지배적인 위치를 잃어버릴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세계 1위 길어야 3년 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망한다라고 자꾸 전달하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아닙니다. 3년 내에 망한다가 아니라 토요타는 미래를 잘 준비를 하지 못해서 3년 정도 이후에는 지금의 지배적인 위치를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다라는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토요타는 지금의 지배적인 위치에서 축소가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아프리카라든지 또 동남아라든지 남미 이런 곳에는요, 전기차가 금방 이게 대중화가 되기가 어려워요. 대중화 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가 경제력이 사실은 부족하죠. 경제력, 전기차를 살 수 있을 만큼 국민들의 경제력이 평균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고, 이게 가장 큰 문제고, 두 번째는 전력 수급이 매우 열악한 지역들입니다. 전기차가 아무리 못해도 50kW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으면 충전하려면 50kW 전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동남아만 가도요, 시도 때도 없이 정전 일어나는 지역이 아직도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전기차에 필요한 초고속 충전 인프라를 어떻게 구성하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들, 개발도상국은 전기차 시대가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러면 2035년도에 가솔린까지 다 퇴출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제3국가 개발도상국은 2040년 그 이후에도 내연차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연차, 대중차 잘 만들던 토요타는 이런 국가들에서 여전히 제품 판매하면서 계속 완성차 업체로서의 그런 명맥을 유지할 겁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미국, 유럽 시장, 그러니까 선진국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까지 지배적인 위치를 쌓아왔던 그 지위는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아무래도 선진국을 중심으로 미국, 북미, 그리고 또 유럽, 또 아시아에서 선진국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전기차 대중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런 지역에서의 토요타의 영향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지금의 위치를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차 힘을 잃게 될 것이고, 그래서 토요타에는 미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년 내에 망한다 그랬다. 이렇게 뇌절식의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전기차 시대에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빨리 준비를 하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토요타의 스타일이 빨리 준비를 해서 급하게 혁신을 이루는 그러한 프로세스 자체, 기업의 문화 자체가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시대의 대응, 준비가 안 돼 있는 토요타로서는 앞으로 차세대 모빌리티 시장에서 지금의 위치를 계속 끌고 나갈 수 있으리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토요타가 명확하게 또 배터리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겁니다. 버는 족족 막 배터리에 투자하려고 하잖아요. 전고체에 의해서 삼원계에서도 엄청난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라도 쥐고 있어야 전기차 시대의 뒷방률근이 취급을 받지 않게 생겼거든요. 네, 그런 겁니다. 그래 지금 얼마나 많은 매출을 올리고 이걸 올리고 이거에 여러분들이 너무 큰 의미를, 왜냐하면 현대기아도요 2023년에 기업 통틀어서 30조를 넘길 것 같아요. 영업이익이. 토요타가 한 37조, 38조 뭐 이 정도 달성할 것 같은데 현대기아도 만만치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자가 폭등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경기가 축소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대중차 중에서 그래도 쓸만한 차를 생산하는 브랜드가 뭐가 있느냐라고 보니까 현대기아하고 토요타 이 두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전기차는 수요가 축소될 수밖에 없고 이게 지금 경제 상황, 세계적인 경기의 영향으로 생기는 현상입니다. 전기차 산업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미래 모빌리티 방향이 급선회를 했거나 이런 현상이 아니에요. 하지만 현재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지금 야기시키고 있는 고금리가 앞으로 계속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네, 머지않아 뭐 세계 경제는 다 망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점차 예전만큼은 아니라도 점차적으로 이 이율이 떨어지면서 경기를 회복하게 될 거고 전기차 차세대 모빌리티 산업은 다시 예정대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리튬 지금 폭락을 하면서 리튬 업계에서도 위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래 장기적인 시각으로 볼 때 앞으로 성장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인데 일시적으로 수요 감소에 따른 그리고 전 세계적인 경기 악화로 인해서 생기는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에 뭐 큰 영향을 받을 필요 없이 사업은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뭐 3년 내에 일이 자리 잃지 않으면 어쩔 건데 뭐 어떻게 할까요? 뭐 일본 콘텐츠니까 도계자라도 다 가야 될까요? 3년 지나도 제가 이제 올해, 내년, 그리고 2025년 이렇게 3년 보고 그 이후 2026년서부터는 어렵다고 보는데 만약에 제가 예상한 대로 안 되면 뭐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명확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을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